가난한 격리 직원 한수민. 전 재산 20만 원을 길거리 노인에게 건넨 단 한 번의 선행이 재벌가의 시험이 될 줄 그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그 노인이 대한민국 강상 그룹 회장으로 나타나고 수민의 평범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수민은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하고 마지막엔 간 이식까지 결심하며 재벌가의 운명을 바꿉니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빌딩 숲 사이로 초봄의 석양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거리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수민은 작은 중소기업 5층 건물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을 걷고 있었어요. 수민의 가방 안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손때 묻은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번 달 월급에서 홀어머니의 당뇨약값 30만 원과 월세집 보증금 이자 50만 원을 제하고 나면 다음 월급날까지 버틸 돈은 딱 이만큼이었습니다. 수민은 오늘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지하철 요금을 아끼려 한 정거장을 걸어가야 했어요. 괜찮아. 이번 달만 더 버티면 돼. 수민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격리 직원으로 7년째 일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세월이 늘 빠듯했거든요. 회사 정문을 나서던 수민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회사 앞 낡은 나무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해진 회색 점퍼에 때 묻은 운동화, 그리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지친 표정이 수민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노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어요. 수민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15해 전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한성민 상사는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하셨어요. 공사장 사고로 허리를 다친 후에도 가족을 위해 무리하게 일하시다가 결국 51살의 나이에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도 아버지는 늘 수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수민아,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건 사람의 마음이란다. 수민은 벤치에 노인을 지나쳐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다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에 비친 노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거든요. 어떻게 하지? 수민은 가방 속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20만 원이 돈이면 편의점, 도시락 15세치, 지하철 왕복 25번이었어요. 한 달을 버티려면 한 푼도 낭비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노인이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수민의 가슴을 찔렀어요. 수민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벤치로 다가가 노인 앞에 조심스럽게 섰어요. 저기, 할아버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린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뭔가 드실 거라도 사드리고 싶어서요. 수민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000원권 2장을 꺼내려다가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쪽 온정은 온정이 아니란다. 수민은 결국 지갑 안에 20만 원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주름진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따뜻한 국밥이라도 드시고 찜질방에서 주무실 수 있잖아요. 노인은 손 위에 돈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수민은 노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재빨리 몸을 돌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건강하세요. 수민은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역까지 30분을 걸어가는 동안 수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티지? 점심은 거르고 저녁도 라면으로 때워야겠지. 어머니 약값은 다행히 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했어요. 텅 빈 지갑이었지만 마음만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수미는 몰랐어요. 그 20만 원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씨앗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던 그 노인이 대한민국 재벌 서열 5번째인 강상그룹의 이건명 회장이라는 사실도. 노을이 완전히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질 무렵 수미는 좁은 월세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수미나 왔니? 오늘은 좀 늦었네. 네, 엄마. 조금 걸어왔어요. 수미는 씁쓸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지갑을 만지작거리면서도 그녀는 오늘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라면 분명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날 밤 수미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미는 그날 이후로 점심을 거르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버텨왔어요. 지하철 요금을 아끼려 왕복 1시간씩 걸었고 어머니께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이번 주만 더 버티면 돼. 수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도 회사로 향했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 도로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원들이 모두 입구에 멈춰서서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저거 봐, 저 차들. 헐, 저거 회장님 차 아냐? 강상그룹 엠블럼이잖아. 수민이 고개를 들어보니 회사 정문 앞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5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차량마다 강상그룹의 상징인 황금빛 엠블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지? 수미는 동료 김 과장 옆에 섰습니다. 김 과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아침에 회장님한테 전화 왔대. 강상그룹 이건명 회장이 우리 회사에 직접 방문하신다고. 직원 한 명을 만나러 오신다잖아. 네. 강상그룹 회장님이요? 수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상그룹은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대기업이었어요. 그런 그룹의 회장이 직원 20명도 안 되는 작은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한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중앙의 세단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재빨리 다가가 문을 잡아주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수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0대 노인이었어요. 깔끔하게 다림질된 고급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위험 있는 자태. 하지만 수미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 회사 앞 벤치에서 해진 점퍼를 입고 앉아있던 바로 그 노인이었거든요. 저분이. 수민의 입에서 작게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명 회장은 천천히 회사 입구로 걸어왔습니다.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그의 곁을 따랐어요. 회장의 시선이 입구에 모여있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그리고 수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건명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수민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주변 직원들이 숨죽이며 길을 비켰습니다. 한수민 씨? 회장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과는 달리 힘이 있었어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를 기억하나? 할아버. 아니, 회장님. 수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회장님이 여기 계시지? 그날 벤치에 그분이 정말 강상그룹 회장님이셨던 거야? 이건명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서며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한수민 씨, 이건 일주일 전 당신이 회장님께 드린 돈입니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만원권 20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이건명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 회의실로 갈까? 회사 사장과 임원들이 허둥지둥 달려와 이건명 회장을 맞이했어요. 수미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장을 따라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이건명 회장과 수민만 남았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전 나는 사람을 시험하고 있었네. 시험이요? 내 아들 짝으로 손색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었지.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는 일부러 초라한 행색으로 거리를 걸었네. 수백 명이 나를 스쳐 지나갔지.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고 못 본 척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자네만 달랐네. 회장이 천천히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지갑 속 전 재산을 모두 내놓았어. 망설이는 눈빛이었지만 결국 선택했지. 그 순간 나는 확신했네. 이 사람이 내 며느리감이라고. 며느리감이요? 저는 내 아들 이도윤이를 알지? 수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도윤. 1년 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였어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 도윤이가 회장님 아드님이시라고요? 그래. 자네는 1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지냈지. 도윤이가 일부러 숨긴 거야.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허락했거든. 수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년 동안 함께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고 한강 둔치를 산책하던 그 남자가 재벌 후계자였다니. 도윤이가 자네 얘기를 많이 했네. 착하고 성실하다고. 하지만 나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돈 앞에서도 그 마음이 진짜인지 말이야. 이건명 회장은 수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네는 통과했네, 한수민 씨. 아니, 이제 우리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겠군.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수민이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수민아, 이도윤이었어요. 그는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늦게 말하게 돼서. 수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도윤이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건명 회장은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만 원이 가져온 기적이군. 이 돈은 자네가 가지게 해. 우리 집안의 첫 인연이 된 돈이니까. 이건명 회장의 방문 이후 수민의 일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사장은 갑자기 특별 휴가를 주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하지만 수민에게 가장 큰 변화는 이도윤과의 관계였습니다. 수민아,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 이도윤은 주말 아침 일찍 수민을 데리러 왔어요. 고급 세단 안에서 그는 수민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의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아,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이미 어머니한테 다 말씀하셨어. 하지만 이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차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 30층짜리 펜트하우스가 있는 타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여기가 댁이야? 응. 긴장하지 마. 어머니는 좋은 분이셔. 하지만 이도윤의 말과 달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수민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리고 수민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천장까지 뚫린 거실,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수민이 평생 살아온 월세방 100개는 들어갈 것 같은 공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명품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의 어머니 최명숙 여사였어요. 어머니, 제 여자친구 한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수민입니다. 수민은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최명숙 여사는 수민의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최명숙 여사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수민과 이도윤이 나란히 앉자 최 여사는 건너편에 앉으며 다리를 우아하게 꼬았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최명숙 여사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변했어요. 한수민 씨, 우리 시댁 어른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다던데 참 다행이네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머니, 이도윤이 벌떡 일어섰지만 최 여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도윤아, 넌 잠깐 자리를 비켜주렴.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나가. 최 여사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수민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수민과 최명숙 여사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수민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수민 씨, 솔직하게 물을게요. 우리 도윤이가 강상 그룹 후계자라는 걸 정말 몰랐나요? 네, 정말 몰랐습니다. 1년 동안이나요? 네. 도윤이는, 이도윤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했어요. 최명숙 여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순진하시네요. 아니면 연기를 정말 잘하시거나 1년 동안 눈치채지 못했다니 믿기 어렵군요. 진짜입니다. 저는 됐어요. 최 여사가 손을 들어 수민의 말을 끊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여기 5억 원 수표가 들어있어요.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도윤이한테서 손 떼세요. 이 돈이면 한수민 씨 인생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저는 중소기업 격리 직원이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150? 170? 이 돈이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거예요. 똑똑한 선택하세요. 최명숙 여사는 봉투를 수민 앞으로 밀었습니다. 수민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도윤이를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사귄 게 아니에요. 사랑? 최 여사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한수민 씨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안은 다릅니다. 각종 모임, 사교계 파티, 해외 인맥. 한수민 씨 같은 배경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배우겠습니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다르면 말투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한수민 씨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요. 수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압니다. 하지만 도윤이와 함께라면 안 돼요. 최명숙 여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시댁 어른이야 한번 보시고 좋다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매일 며느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한수민 씨, 이 돈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수민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윤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후회할 거예요. 최명숙 여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한수민 씨가 완강하게 나오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조용히 정리할 기회를 드린 건데 거절하시는군요. 수민은 최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윤이 곁을 떠날 수 없어요. 최명숙 여사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싹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좋아요. 그럼 한번 버텨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수민이 펜트하우스를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도윤이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어요. 수민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수민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실연이 시작될 거라는 걸. 최명숙 여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민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최명숙 여사와의 만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수민은 평소처럼 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회사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순간 김 과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수민 씨, 큰일 났어요. 사장님이 당장 사무실로 오래요. 네, 무슨 일인데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수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사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장뿐만 아니라 강상그룹 법무팀으로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앉으세요, 한수민 씨. 사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수민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수민 씨, 이분들은 강상그룹 법무팀 분들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오셨어요. 법무팀 직원 중 한 명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수민 씨, 최근 강상그룹의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수민 씨의 컴퓨터에서 의심스러운 접속 기록이 발견되었어요. 네, 그게 무슨... 수민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수민 씨는 우리 회사와 강상그룹의 공동 프로젝트 실무 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밤 11시 한수민 씨의 아이디로 강상그룹 내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있었어요. 회사에 오지도 않았고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수민의 아이디로 강상그룹 서버에 접속해 여러 기밀 파일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한수민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나요? 수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비밀번호는 자신만 알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법무팀 직원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수민 씨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서 경쟁사인 대양건설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이 발견되었어요. 강상그룹의 입찰 정보를 넘기고 대가를 받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메일 보낸 적 없어요. 수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법무팀 직원은 냉정하게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수민의 이메일 주소로 보낸 메일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입찰 자료 확인했습니다. 약속한 금액은 언제 입금되나요? 다음 프로젝트 정보도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민은 화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제가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장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수민 씨,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강상그룹에서는 형사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 정말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법무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수민 씨, 변명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출입은 금지되고 정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직이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수민은 사장에게 매달렸어요. 사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7년 동안 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한수민 씨. 사장은 차마 수민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어요. 저도 한수민 씨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상그룹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상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입니다. 수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 당장 개인 물품만 챙겨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수미는 비틀거리며 사장실을 나왔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모두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물품을 챙겼어요. 수민 씨, 설마 진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수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회사를 나선 수미는 이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수민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 산업 스파이 누명 썼어. 정직당했어. 전화기 너머로 이도윤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당장 갈게. 도윤아, 이거 내 어머니가 한 거 아닐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도윤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민아, 내가 알아볼게. 절대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끄는 수민은 길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수민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월세방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수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민아, 괜찮니? 무슨 일 있어?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수민은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수민아, 조사해봤어. 내 예상이 맞아. 어머니가 협력사 딸 박서연을 시켜서 증거를 조작한 거야. 박서연이 내 컴퓨터를 해킹했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조금만 참아줘. 수민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역시 최명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수민을 이도윤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가게 문을 열려고 나갔다가 경악하며 돌아왔어요. 수민아, 가게가 엉망이 됐어. 수민은 황급히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넘게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벽에는 빨간 페인트로 사기꾼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이게 대체. 수민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명숙 여사는 수민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민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산업 스파이 소문이 동네까지 퍼져서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거든요. 어머니의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민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민은 이불 속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쟤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잖니. 어머니는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민아, 이거 내 아버지 유품이야. 너한테 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수민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상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거예요. 아버지 유품이요? 응.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보라고 하셨단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만년필 하나와 색바랜 사진첩이 들어 있었어요. 만년필을 집어드니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은색이었지만 세월의 발에 있었고 몸통에는 작은 부대 상징이 새겨져 있었어요. 사슴뿔처럼 생긴 문양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아버지가 군 복무할 때 쓰시던 거야. 공병대에 계셨는데 그때 전우들이 선물로 준 거래. 아버지가 정말 아끼시던 물건이었어. 수민은 사진첩을 펼쳤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여러 명의 전우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수민의 손이 멈췄어요.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가 낯익었습니다. 이마의 생김새, 눈매, 그리고 미소 짓는 모습이 이 사람, 혹시? 수민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왼쪽부터 한성민, 이건명, 박철수, 이건명. 수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상그룹 이건명 회장이었어요. 아버지와 이건명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니. 엄마, 아버지가 이건명 회장님을 아셨어요? 응? 이건명 회장? 그 사람이 누군데? 강상그룹 회장님이에요. 엄마, 이 사진 속 사람이 바로 이건명 회장님이라고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아버지가 군대 동기 중에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 있다고는 하셨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재벌 회장님이었다니. 수미는 사진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아버지와 이건명 회장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몇 장 더 나왔어요. 공사 현장에서 헬멧을 쓰고 있는 사진, 막걸리를 나눠 마시는 사진,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마지막 페이지에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1983년 10월 26일자 신문이었어요. 강남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 근로자 3명 사망. 기사를 읽던 수민의 손이 멈췄어요. 사고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건명 씨는 무너지는 비계 아래 갇혔으나 동료 근로자 한성민 씨가 목숨을 걸고 구조하여 생명을 건졌다. 한성민 씨는 이 과정에서 허리와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이건명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젊은 시절 입은 부상의 후유증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이건명 회장님을 구하셨어요. 목숨을 걸고요. 어머니도 신문 기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구나. 내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허리를 다쳤다고만 하셨는데 누군가를 구하셨구나. 수미는 만년필을 꽉 쥐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일주일 전 이건명 회장이 왜 회사 앞 벤치에 앉아 있었는지, 왜 수민에게 그런 시험을 했는지. 회장님은 아버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수민만 남았던 겁니다. 엄마, 저 이거 가지고 이건명 회장님 찾아가 봐야겠어요. 수민아, 괜찮겠니? 네.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수민은 상자를 안고 집을 나섰어요. 이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 회장님 뵙고 싶어. 아버지 유품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유품? 무슨 일이야?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제발 부탁이야. 이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오늘 저녁에 저택으로 와.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수미는 강상 그룹 회장 저택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한옥 스타일의 저택이었어요. 대문을 들어서니 이건명 회장이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게, 한수민 씨.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수미는 그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회장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미는 상자를 열어 만년필과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건명 회장은 만년필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이건 제 아버지 한성민의 유품입니다. 수민이 사진첩을 펼쳐 보이자 이건명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자신과 한성민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민이, 한성민 상사. 회장님, 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하셨죠? 1983년 공사 현장 사고에서요. 이건명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성민이가 나를 구했네.
무너지는 비계 아래 갇혔을 때 성민이가 달려와서 자기 몸으로 나를 감싸고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만년필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찾았어야 했는데, 성민이를 찾아서 보답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입은 부상 때문에 결국 이건명 회장은 수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 은인의 딸, 수민 씨, 내가 몰랐네. 자네가 성민이 딸인 줄. 그래서 20만 원을 내게 줬구나. 아버지를 닮았어. 회장은 수민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내 며느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명숙이가 한 짓 내가 다 알고 있네. 수민은 회장의 품에서 울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이건명 회장은 그날 밤 즉시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수민에게 씌워진 산업 스파이 누명을 벗기고 박서연의 증거 조작을 밝혀내는데 사흘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박서연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고 최명숙 여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명숙, 이건명 회장은 아내를 서재로 불렀어요. 최명숙 여사는 남편의 호통에 움찔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내 은인의 딸을 그렇게 괴롭혔어. 은인의 딸이라고요? 무슨? 한수민의 아버지 한성민 상사가 바로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야. 1983년 공사 현장에서 나를 구하고 평생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최명숙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다고 변명이 되나? 당신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짓밟았어. 이제 당장 수민에게 사과하고 결혼을 허락하시오. 하지만 명숙, 이건 명령이야. 이건명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명숙 여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한 달 후 수민과 이도윤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최명숙 여사는 결혼식장에 왔지만 여전히 수민을 따뜻하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형식적인 인사만 나눴을 뿐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명 회장은 달랐어요. 그는 수민을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결혼식에서 수민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민아, 내가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너를 지켜줄게. 평생 말이야. 수민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어요. 수민과 이도윤은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었고 이건명 회장도 건강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강상 그룹본가에서 가족 만찬이 열렸어요. 이건명 회장, 최명숙 여사, 이도윤, 그리고 수민이 둥근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수민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네. 이건명 회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민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이건명 회장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이도윤이 소리쳤어요. 이건명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최명숙 여사가 남편을 붙잡았지만 회장은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어요. 아버님, 수민이 재빨리 달려가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이도윤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이건명 회장은 그날 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상담실로 불렀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간경화 말기로 진행되었어요. 이미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고 복수도 차 있습니다. 간경화요? 그럼 치료는? 이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생체간 이식의 경우 혈연 관계에서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해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였어요. 환자분은 A형 RH 양성입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가족들은 모두 검사를 받았어요. 먼저 아들인 이도윤이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부적합이었습니다.
혈액형은 맞았지만 간의 크기와 상태가 맞지 않았어요. 안 돼. 내가 아버지를 살려야 하는데. 이도윤은 자책하며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최명숙 여사도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공여자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최명숙 여사는 남편의 병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평소 차갑고 도도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한 여자였어요. 수미는 그런 최명숙 여사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은 똑같았거든요. 어머님. 수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최명숙 여사는 수민을 보더니 갑자기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수민아. 최명숙 여사가 처음으로 수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도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제발,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줘. 내가 검사 좀 받아봐 줄래? 어머님,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제발 검사만 받아봐줘. 응? 최명숙 여사는 수민 앞에 무릎까지 꿇었어요. 평생 고개 한번 숙인 적 없던 그녀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제가 검사 받을게요. 수민은 최명숙 여사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음 날 수민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보고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수민 씨의 간이 환자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조직 적합성까지 매우 높아요. 이 정도면 이식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정말요?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준비만 되시면 바로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민은 이도윤을 찾아갔어요. 남편은 복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수민아, 어떻게 하지? 아버지를. 나 검사 받았어. 나랑 아버님이랑 완벽하게 맞대. 이도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정말? 정말이야? 응. 의사 선생님이 바로 수술 준비하래. 이도윤은 수민을 꼭 껴안았습니다. 수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괜찮겠어? 위험한 수술인데. 괜찮아. 아버님은 내 아버지가 목숨 바쳐 구하신 분이잖아. 이번엔 내가 구할 차례야. 수민은 이건명 회장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수민이에요. 이건명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눈빛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수민아, 미안하구나. 아버님, 재간을 드릴게요. 아버님과 제가 완벽하게 맞아요. 수술 받으시면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2번 살리시는구나. 수민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제가 낳을 손주도 봐주셔야죠. 병실 문이 열리고 최명숙 여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수민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민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수민은 최명숙 여사를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이 진행되었어요. 12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습니다. 이도윤은 수술실 밖에서 내내 기도했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의사의 말에 이도윤과 최명숙 여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건명 회장과 수민은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안색은 수술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수민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괜찮니? 무리하지 마. 이도윤은 아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달려와 부축했어요. 수민은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천천히 걸어도 된대요. 병원 복도를 걷던 수미는 이건명 회장의 병실 앞에 멈춰 섰어요. 안에서는 회장과 최명숙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수민이한테 뭘 해줘야 할까요? 우리 며느리가 저를 살렸는데. 나도 생각하고 있네. 강상 그룹 주식 절반을 수민에게 물려주려고 해. 수민은 깜짝 놀라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오, 수민아. 마침 잘 왔구나. 들어오렴. 이건명 회장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최명숙 여사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수민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수민아,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단다. 수민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이건명 회장은 수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내가 나를 살려줬어. 내 아버지가 예전에 나를 구해주셨고 이번엔 내가 다시 살려줬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님, 은혜라니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이건명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나는 내게 강상 그룹 주식 절반을 물려주고 싶구나. 그러면 너도 우리 그룹의 공동 경영자가 되는 거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란다. 수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아버님을 구한 건 주식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수민아, 아버님,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일주일 전에 20만 원을 아버님께 드렸잖아요. 그 20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건명 회장과 최명숙 여사는 조용히 수민의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요. 그래서 수민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주시려는 그 주식으로 재단을 만들어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이름은 20만 원의 행복 나눔 재단으로요. 이건명 회장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재단을? 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홀어머니 약값 때문에 고민하고 월세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20만 원씩만 도와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수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가 받은 그 따뜻함을 아버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 온정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제 진짜 소원이에요. 이건명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수민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아, 너는 정말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성민이도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최명숙 여사도 눈물을 흘리며 수민의 손을 잡았어요. 수민아, 내가 정말 잘못 봤구나. 너는 진짜 천사야. 우리 집안의 복을 가져다 준 천사란다. 어머님, 내가 재단 이사장을 맡을게. 그리고 평생 봉사하며 살겠어. 내가 너한테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최명숙 여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이건명 회장은 곧바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즉시 재단 설립 준비에 들어가게. 이름은 20만 원의 행복 나눔 재단이야. 자본금은 강상 그룹 주식 2천억 원어치로 하고. 2천억 원이요? 비서실장이 놀라 되물었어요. 그래. 그리고 재단 이사장은 최명숙 여사가 맡고 수민이는 명예이사로 임명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가고 이건명 회장은 수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민아,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줬구나. 2달 후 20만 원의 행복 나눔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마련된 재단 건물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건명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20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어요. 회장은 수민과 첫 만남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한수민 씨는 전 재산 20만 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정이 이렇게 큰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20만 원의 따뜻함을 나눠줄 겁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최명숙 여사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수민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과거에 이 며느리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저를 용서해줬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요. 최명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평생을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수민이가 보여준 진짜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재단 건물 1층에는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열었어요. 수민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배식을 했습니다. 이도윤과 이건명 회장, 최명숙 여사도 함께 봉사했어요. 할머니, 여기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세요. 수민이 노숙인 할머니에게 국을 건네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수민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수민은 일주일 전 이건명 회장에게 20만 원을 건넸을 때의 그 따뜻함을 다시 느꼈어요. 이건명 회장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최명숙 여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소. 맞아요. 수민이가 우리 집안에 온 건 하늘이 내린 축복이에요. 최명숙 여사도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에 참여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급식소에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뜻한 식사를 했어요. 수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20만 원으로 시작되니 이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수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20만 원의 행복. 나눔 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전국 각지에 급식소 15곳을 열었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독거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어요. 최명숙 여사는 매일 아침 7시에 재단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재단 직원들이 놀라며 인사했어요. 예전에 도도하고 차갑던 재벌 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명숙 여사는 수수한 옷차림에 편한 운동화를 신고 직접 급식소에서 설거지까지 했어요. 오늘 배식 준비 다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실 시간인데. 네, 이사장님. 오늘은 갈비탕 200인분 준비했습니다. 최명숙 여사는 흐뭇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어요. 한편 수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명 회장이 그녀에게 강산그룹의 적자 계열사인 강산음료의 경영을 맡긴 거예요. 수미나 강산음료는 30년 된 회사인데 요즘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내가 한번 살려볼 수 있겠니? 아버님, 제가 경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 안에 내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어. 성민이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이었단다.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수미는 강산음료에 출근한 첫날, 낡은 공장과 지친 직원들을 보았어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수민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며느리라고 경영을 맡기시다니 이건 좀. 영업이사가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수민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회사를 반드시 살릴 겁니다. 수민은 공장을 직접 돌아보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창고에 쌓여있는 오래된 식혜 제품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식혜가 우리 회사의 원조 제품이었어요. 70년대에 출시됐는데 당시엔 대박이었죠. 생산팀장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팔리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식혜를 안 찾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미는 식혜 한 병을 따서 마셔봤어요. 달콤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는데요? 이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바꾼다고요? 네. 전통은 지키되 포장과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수미는 즉시 프로젝트 팀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디자이너들과 함께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세련된 유리병에 담고 라벨은 한글 서예로 정성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맛도 세 가지로 다양화했어요. 클래식 식혜, 생강 식혜, 그리고 레몬 식혜. 대표님, 이렇게 바꾸면 원가가 올라가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가치 있는 제품이면 사람들은 돈을 내요. 석 달 후 새로운 정성 식혜가 출시됐습니다. 수미는 직접 백화점과 카페를 돌아다니며 제품을 홍보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혜 진짜 맛있어요. 전통적인데 세련됐어요. 패키지가 예뻐서 선물용으로도 좋아요. 6달 만에 강산 음료는 흑자로 돌아섰어요. 1년 후에는 매출이 3배로 뛰었습니다. 수미는 회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줬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줄은. 영업이사가 수민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수민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어느 봄날 오후 만삭의 몸이 된 수민은 20만 원의 행복 나눔 재단 급식소에 나타났습니다. 배가 불러서 걷기도 힘들었지만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줄에 섰어요. 수민아, 내가 왜 나왔어? 집에서 쉬어야지. 최명숙 여사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오늘은 재단 1주년 기념일이잖아요. 제가 꼭 오고 싶었어요. 이도윤이 아내를 부축하며 함께 배식을 도왔습니다. 이건명 회장도 나란히 서서 국을 퍼담았어요. 급식소에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노숙인, 독거노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모두가 따뜻한 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아가씨, 이 재단 참 고맙습니다. 덕분에 매일 따뜻한 밥을 먹어요. 한 할아버지가 수민에게 인사했어요. 천만에요,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아가씨, 배가 많이 불렀네요.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배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수미는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1년 전 회사 앞 벤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의 전 재산 20만 원을 건넸던 그 순간이. 수민아, 무슨 생각해? 이도윤이 물었어요. 도윤아, 1년 전 오늘 내가 아버님께 20만 원 드렸던 거 기억나? 물론이지, 그날이 우리 인생을 바꾼 날이잖아. 이건명 회장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날 나는 정말 놀랐단다. 자기 전 재산을 낯선 노인한테 주다니. 그때 나는 확신했어. 이 사람은 진짜 백이라고. 최명숙 여사가 수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민아, 내가 우리 집안에 온 건 기적이야. 너는 우리한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줬어. 어머님, 나는 평생 돈과 명예만 쫓아 살았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지. 그런데 내가 보여줬어. 20만 원으로 최명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나는 매일이 행복해. 재단에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게 진짜 사는 거더라고. 수민아, 고마워. 수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도윤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때 급식소 입구로 한 가족이 들어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 옷을 입고 있었고 많이 지쳐 보였어요. 수미는 그 가족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도 자신을 안아주시던 아버지의 따뜻한 품. 저 가족한테 제가 직접 배식해 드릴게요. 수미는 힘들게 일어나 배식대로 갔어요.
그녀는 따뜻한 밥과 국을 정성스럽게 담아 가족에게 건넸습니다. 많이 드세요. 따뜻한 밥 먹으면 힘이 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일이 없어서 애가 배고파할까봐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여기는 언제든 오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어린 딸이 수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언니, 뱃속에 아기 있어요? 응, 맞아. 우리 아빠도 나를 이렇게 뱃속에 품고 계셨대요. 그렇구나. 너희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 어린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수미는 그 미소를 보며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곧 만나겠지? 엄마가 이렇게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놓을게. 해질 무렵 네 사람은 재단 건물 앞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거리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민아,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이건명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1년 전 그날 왜 나한테 20만 원을 줬니? 그게 내 전 재산인 걸 알면서. 수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날 아버님을 봤을 때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드린 거예요. 내 마음을. 네. 돈은 나중에 또 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순간 주지 않으면 영영 못 주는 거잖아요. 이건명 회장은 수민을 꼭 안아주었어요. 고맙다, 수민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준 건 20만 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구나. 최명숙 여사와 이도윤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꼭 아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기 혹시 가족이신가요? 참 보기 좋네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가족이에요. 20만 원으로 시작된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지만 네 사람은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고 있었어요. 수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요. 봄바람이 수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수민은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야,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있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건 사람의 마음이란다. 그걸 잊지 마. 이도윤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건명 회장과 최명숙 여사도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20만 원의 행복 나눔 재단 간판이 저녁 불빛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 주었어요. 수민과 가족들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진정한 사랑과 나눔으로 완성된 행복이 가득했어요. 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